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말 한마디가 한미동맹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철통 같다고 믿었던 한미정보동맹, 여기에 지금 균열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 양국 간의 핵심적인 대북 정보 공유가 사실상 멈춰섰다고 하는데요. 아니, 동맹 역사상 정말 보기 드문 일인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 브리핑에서는요, 이 복잡한 사안을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이 된 장관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해서요, 미국의 반발, 또 우리 정부의 반박, 그리고 이 묘한 시점에 터진 북한의 도발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모든 논란의 시작점은 바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공개 발언 딱 한마디였습니다. 시간을 지난달 6일로 돌려보죠. 장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위치를 바로 이렇게 지목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보시면 IAEA 보고서 원문에는 영변하고 강선, 이 두 곳만 딱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 장관은 여기에 구성이라는 지역을 추가해서 말한 거죠. 문제가 된 건 바로 이 구성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발언 한마디가 어떻게 동맹국의 이례적이고 즉각적인 반발로까지 이어졌는지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의 입장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밀 유출이라는 거죠. 정 장관이 미국의 위성 같은 최첨단 정보 자산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밀 정보를 공개적으로 흘렸다는 겁니다. 미국 쪽에서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알려진 북한 핵시설은 영변과 남포뿐이었다. 이 점을 근거로 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파장이 바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정 장관의 발언이 나온 바로 그 직후부터였어요. 미국은 지난 열흘 동안 한국의 핵심적인 대북 첩보를 넘겨주지 않는 사실상의 보복 조치를 취한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기밀 유출이라고 강하게 나오자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반박에 나섰죠. 우리 정부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구성은 비밀 정보가 아니다.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 공개 정보, 오픈소스라는 겁니다. 그 근거로 든 것들을 보면요. 2016년에 나온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보고서도 있고요. 다른 해외 연구기관 자료, 외신 보도, 심지어 학술 논문에서도 이미 다뤘던 내용이라는 거죠. 당사자인 정동영 장관 본인도 굉장히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9개월 전 국회 인사청문회 때도 똑같이 구성을 언급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미국이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 장관 입장에서는 9달이나 지나서 느닷없이 왜 이걸 문제 삼는지 그 저해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외 순방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구성시설은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기밀 누설을 전제로 한 주장은 모두 잘못됐다. 이렇게 정 장관을 엄호하면서 미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받아친 거죠. 자, 그런데요. 한미 간에 이렇게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바로 그 시점에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하나 끼어듭니다. 바로 북한의 도발이었죠. 이번 미사일 발사는요, 놀랍게도 올해 들어서만 벌써 7번째에 달하는 북한의 중대 도발입니다. 북한 발표를 보면 지난 19일 심포 일대에서 화성포 11A형, 이게 전술 탄도 미사일인데요. 이걸 5발이나 동해상으로 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직접 훈련을 지켜보는 모습까지 공개해서 더 시선을 끌었죠. 북한이 주장하는 성명을 보면요. 이 미사일들이 한 136km를 날아가서 목표섬에 정확히 명중했다고 하고요. 이 5발만으로 축구장 18개 크기, 그러니까 약 13헥터에 달하는 면적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과시한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번 사태가 어떤 배경에서 벌어졌고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지 그 전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분석이 좀 나옵니다. 정동영 장관하고 미국 측이 대북 해법을 놓고 엇박자를 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도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과는 좀 다른 목소리를 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과거의 맥락이
이번에 미국이 좀 강경하게 나오는데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장관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이번 갈등, 이게 과연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함께 맞서야 할 한미 공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한미 동맹의 신뢰가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